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0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개화정책과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주제예요. 지금 이제 근대사 시기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마주치는지, 자,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개화정책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개화정책이다라는 거는 서구의 문호를 열고 화친을 맺으면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지요. 반면에 위정척사 운동이다라는 거는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것을 지켜야 해. 서양 문물은 배척해야 돼. 서양인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소 상반된 이런 견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30번째 테마를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입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요, 그만, 어떤 불의의 일을 겪게 됩니다. 총을 맞고 그만 사망하게 돼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있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희생이 됐었던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대통령 주변에 자신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미국은요, 이른바 역관주의라는 게 상당히 만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런 정당이나 계파들이 공직, 공무원, 이것을 마음대로 이제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역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챙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체스터 아서라는 미국의 어떤 또 다른 대통령이에요. 자, 이 사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 혼란의 미국을 잘 이끌어 보려고 했겠지요. 자,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저 멀리 어떤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그쪽의 사신들이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봤더니 뭔가 좀 생소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 대통령을 보고서 넙죽 엎드립니다. 이렇게요. 얘들은 누구니? 저 멀리 어떤 국가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들이에요. 보니까 이 조선인들 같지요? 예, 조선인들도 있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찍고 이제 방문했었던 바로 보빙사라는 사절단입니다. 우리와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측 사신들이 미국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통령을 만났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는데요. 보니까 뭐 중국인도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은 누구지? 예. 이거 동양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서양인이 끼어 있어요. 예. 보빙사의 일원으로 끼어 있는 서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이분이에요. 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일본에 건너갔다가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조선 땅까지 밟았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친분이 닿아서 미국의 사신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파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문물들,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한 저서를 남기는데요. 바로 그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조선의 조자가 이제 아침 조자거든요. 그래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해가 뜨는 나라, 이쪽에 있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를 소개했었던 책이다. 자, 근데 이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나라 이 시기 때 과연 고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충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고, 새로운 문물들을 막 받아들인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한 내용들. 요 지금 주제는 다음 주제까지, 다음 강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있을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개화 세력의 형성과 분화. 개화 세력,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개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개화파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사상에 기반하여 이렇게 발전하고 변형하고 하면서 그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견해까지 간 거거든요. 자, 그 기반이 됐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신학입니다. 북학파라고 봤었죠. 신학에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었습니다. 중상학파다라고 하면요,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자, 이를 우리가 북학파다, 북학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청의 문물, 청은 비록 이전의 여진족 오랑캐일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이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서양의 문물도 받아들이자. 서양, 이 서양 세력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별 볼 일 없거나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의 문물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개화사상, 개화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요, 당시 조선 후기부터 서양 문물을 좀 접하는 이런 계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중인들이에요. 중인이다라고 하면 의관과 역관, 이런 기술직에 종사하는 관리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중인들은요, 통역관으로서, 역관이다라고 하면 통역관이잖아. 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빈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양 문물 괜찮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네? 이런 세력으로 형성되게 되고 발전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경석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개화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박규수는 앞서 잠깐 봤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박지원이에요. 신학자 박지원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았었겠죠. 그러면서 그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박규수는 저 앞에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어디서 봤었냐면은 임술농민 봉기에 안핵사로 파견됐었던 안핵사 박규수. 그러면서 이제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했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세도정치기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박규수는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언제 활약을 했었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당시 평안도 관찰사이기도 했었어. 이 사람이 바로 박규수입니다. 자, 이 박규수가 개화 사상을 널리 이제 발전시키면서 제자들을 키워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저들의 문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서양 것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발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과 같은 이런 개화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이제 이 개화 사상을 점점 발전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조선 정부의 정책은 지금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잠깐 시간 있을 때라도 빨리 서양 문물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들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화 세력들은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서양 문물이 좋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좋아 일 수도 있고, 요건 좋고 요건 안 좋아.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난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게 다 좋아. 나는 자기 존재 자체가 다 좋아. 이럴 수도 있지. 한 100일이나 한 1년까지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좋긴 한데 이거는 좀 별로다. 이 친구는 이럴 때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빠는 왜 꼭 이래? 왜 안 고쳐 이걸? 내가 맨날 얘기해도 왜 안 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다. 개화 사상, 서양 문물도 당연히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
그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세력이 분화되는 거는요. 요거 다음 강에서 볼 건데 임오군란이라는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분화되게 될 거예요.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은요. 요 다음 강에 본다 그랬어요. 이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구식군인들이 난을 켜서 조선이 한번 확 뒤집어질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조선 정부가 수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는 세력과 아니다, 지금을 유지하자. 근데 이게 개화 정책에 대한 노선 차이로 구체화될 겁니다. 바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화되게 될 거예요. 자, 이름 보세요. 온건, 급진. 자, 뭐겠어요? 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온건하게 선별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도 있고 저건 나쁜 것도 있다. 이 오빠는 이건 좋은데 아우 이거는 정말 너무 안 좋아. 이럴 때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온건개화파이고요. 급진개화파는요. 그냥 다 좋아. 서양이라면 모든 게 우리보다 우월해. 이게 바로 이제 급진개화파, 급진개화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화되게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온건개화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홍집은요, 당시의 신하들 중에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김홍집의 생각, 그리고 어윤중, 김윤식, 곽기락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당시 정권, 정부의 최정점에 있는 권력, 세력가들에게 어필이 좀 될 거예요. 이게 온건개화 노선은 뭐냐? 동도서기론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도서기론, 동쪽과 서쪽을 구분해 보세요. 동쪽의 도와 서쪽의 기기라는 뜻이거든요. 동쪽의 도, 여기서 도는요, 사상이나 체제나 여러 가지의 비물질적인 문물들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통 유교 윤리, 아니면은 우리의 당시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은 동쪽, 동양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 문물이 우월한 거는 바로 뭐냐? 기기, 기술. 쟤들의 화포를 보니까, 쟤들의 총을 보니까, 저들의 보이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 막 시계 이런 거 보니까 와, 대단한데? 이것만 받아들이자요. 우리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양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서양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서양 중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 이게 개화 정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바뀔 게 갑자기 많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 기술만 좀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대폰 이런 거 바꾸는 거, 물론 그때 휴대폰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기들만 바꾸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두고, 나의 생활이나 생각은 그대로 두고 그냥 최신 스마트폰 바꾼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힙해졌어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사상인 거죠. 당시 조선 정부 기득권층 민씨 정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왕은 고종이지요. 조선 당시 왕 고종입니다. 고종의 부인 왕비가 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 민씨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왕비죠. 이 명성황후 민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들이 있어요. 그 외척 세력들이 국정을 당분간 쭉 주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고종 친정 시기인데 민씨 정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하면서 고민하는 거지. 서양 문물 어떡하지? 이들이 얘기하는 거야.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서양의 무기 같은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랬던가 마음이 좀 불안하지가 않아. 그래, 뭘 막 많이 바꾸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보니까 청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 청나라와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친청 4대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대외 관계를 일단 기본 전략으로 할 겁니다. 청과 우리는 4대 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 계속 병자호란 이후에.
그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서양과 여러 접촉을 하면서 문물을 수용하기도 하자, 이런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는요, 구체적으로는 동도서기론, 대외적으로는 친청 4대 정책을 바탕으로 서양의 문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외국과 접촉하자, 이런 전략이었고요. 대표적 인물 김홍집이 있었던 겁니다. 자, 급진개화파는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아니,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응? 너는 나한테는 뭐가 좋고 뭐는 별로라고 하고,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존재 자체만 해도 좋아. 나는 너의 머리칼 하나까지도 좋아. 나는 너의 그냥 바보 같은 모습 자체도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양의 문물은 모든 것이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사상을 비롯한 체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정말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대표적으로 김옥균, 박영효, 이런 인물들이고요. 자, 이들은요, 문명 개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문명 개화론이다라는 거는요, 문명 자체를 그냥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동양의 여러 가지 것들은 서양보다 뒤처져 있다. 서양의 모든 것으로 바꾸자. 모든 것이 서양이 좋아. 이런 거죠. 완전 우리는 서양 러버.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서양 문물이 상당히 앞선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청에 얽매여 있으면은 이 아시아 질서 안에서 우문한 개구리가 된다. 게다가 청나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를 마구 괴롭히고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청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간섭을 하기도 했었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나라는 배제하자. 청과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킬 겁니다. 자, 지금 두 사건이 나왔거든요. 뭐냐? 앞서 이들이 갈라지게 된 배경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이후에 이들이 갈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 이들은 이제 뒤에서 개화당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들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주도할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은 다음 강에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요거는 다음 강으로 좀 미루고요. 지금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개화 정책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분들은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겠나 보다. 자, 개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개화 정책을 하게 된 배경이 됐었던 게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예요. 강화도 조약부터요. 자,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 조약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었었죠. 일본과 맺으면서 요거는 이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맺었는데 좀 불평등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뭐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 이런 거 좀 있었습니다. 어찌 됐건 일본인 상인들이 이 땅에 진출해서 통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었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어. 우리 측 대표가 일본에 방문할 겁니다. 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신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절단들을 파견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좀 배우자. 서양의 문물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 거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기구는요, 정부의 조직인데요. 개화 정책을 할 거면 좀 제대로 갖춰놓고 하자. 조직을 갖춰놓고 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핵심 기구입니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면서 이제
개화 정책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아하, 개화 정책을 처음 할 때의 정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 하냐면요. 군대를 개편하게 될 거예요. 자, 요 두 가지가 군대 개편이거든요. 자, 근데 조선시대 때 군대라고 하면은 한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군대가 떠올라요? 뭐 기관총을 막 쏘고 막 탱크를 몰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조선시대 군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활 쏘고, 예. 뭐 창 쓰고 막 이런 군대 아니에요. 이런 군대가 예전 군대예요. 즉, 구식군대예요. 구식군대가 바로 오군영이라고 여러분이 봤었던 이전의 군대였었던 거,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군대예요. 예, 구식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전 방식의 군대. 조선의 이 군대는요, 기존의 오군영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축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 겁니다. 별기군이라는 군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지금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군대를 어떻게 만들고 싶겠어요? 아, 그냥 맨날 활 연습이나 하고 뭐 포졸같이 생긴 애들만 계속 있고 너무 구닥다리 같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서양인들처럼 새로운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식 군대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식 군대는 축소하는 거고 신식 군대를 만들고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선 정부의 군사 정책이 되는 겁니다. 별기군, 특별한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군대. 특별한 무기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양식 무기를 바탕으로 이걸 도입한 군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신식 군대가 되는 겁니다. 별기군 창설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또 다른 개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또 뭘 만드나 봤더니 막 기기창, 방문군, 광역 막 이런 거 만들거든요. 이런 새로운 조직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만 볼게요.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래, 군대 만들었으니까 이제 막 총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관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근대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정부가 어쨌든 개화 정책이라는 걸 하고는 있구나. 이제 시작을 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제가 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수신사라는 것을 파견한다. 시기는요,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수신사 파견을 시작으로 이후에 좀 아까 봤던 개화 정책들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자, 사절단 얘기를 좀 볼게요. 사절단은요, 외국에 파견한 사신단이에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조약 맺은 그 국가에게 방문해서 서로 우호를 다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외교관들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신사는요, 일본에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보낸 이유는 강화도 조약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사를 파견하고 일본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러한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김기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의 문물들을 보고 올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일본이 우리가 아는 그 이전의 외인들이 아니야. 일본은 우리보다 뭔가 서양 문물을 조금 더 먼저 수용하기 시작한다라고 봤었죠. 그래, 일본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서양물을 좀 먹고 있었어요. 보니까 서양의 신식 문물들이 일본에 좀 있는 거예요. 그래, 또 파견합니다. 2차 수신사, 가장 중요한 수신사입니다. 김홍집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김홍집이 수신사로 파견됐다가 거기서 청나라 관원을 만나요. 황준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썼던 글,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이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청나라 사람이 쓴 조선책략을 귀국할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하냐? 미국과 수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여러분 요 앞단원에서요,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걸 봤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이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은 거야? 이것 때문에요.
조선 책략의 내용인즉슨 청나라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조선아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서양 국가를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명심해야 돼. 러시아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미국이랑 친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 미국과 수교하자.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 책이 조선 책략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수교할 것이냐? 그래, 결국 수교를 맺은 거예요. 자, 근데 미국과 수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 수교를 맺긴 할 건데, 근데 이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양과 수교를 맺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뒤에, 바로 뒷집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2차 수신사 김홍집, 이 사람이 들여왔었던 조선 책략이라는 글 덕분에 미국과 수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3차 수신사는요, 이모군란 관련해서 간단히 나올 건데요. 요거는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조사시찰단, 수신사 파견됐는데 더 파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서양 문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본 가서 더 보자. 라고 해서 또 보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내는 형식인데, 어쨌든, 일본의 조선 사신단, 조사 시찰단은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 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일본만 보낼까요? 아닙니다. 청나라에 보냅니다. 자, 당시 조선 정부의 정책은요, 청과 일단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을 수용하자. 이게 기본적인 노선이긴 했었어요. 청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내게 되니 이를 우리가 영선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선사,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하여 파견이 될 건데, 이 영선사는 주로 뭘 보고 오냐? 청나라가 서양식 군대, 무기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좀 많이 봤어요. 무기를 제조하는 기술, 이거를 습득하게 되고요. 귀국 이후에 그래, 우리가 무기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기기창이라는 거. 무기를 제조하자. 무기를 제조하는 서양식 무기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군대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면서 활약을 했었던 사절단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시작 부분 테마에서 얘기했었던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는요,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자, 조미수 통상조약 어떻게 체결됐죠? 요 앞에 잠깐 보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조선 책략 유포 때문에 체결된 거다라고 봤었죠. 그래, 청의 조언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과 수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빙사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 측 대표가 이제 미국에 파견되는 겁니다. 여기 로엘 입구에 이제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혁익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인물들, 주로 개화정책, 미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파견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결견하고 이제 막 큰절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호를 다지겠다. 여러분,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최혜국 대우, 거중조정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했구나. 전 세계 무대에 뭔가 이제 대비하면서 우리가 개화 정책을 요렇게 이어가면서 확대 하는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바탕으로 우리의 조선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자, 근데요, 개화 정책이라는 것이 꼭 모든 이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개화 정책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서양과 관련한 조선 후기 때 이미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천주교 같은 이런 주제가 있었잖아요. 서양의 종교 천주교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탄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것은 조선이 봤을 때, 유교 국가인 조선이 봤을 때에는 좀 우리와 좀 결이 달라, 안 맞아, 얘들하고는 좀 안 맞고 받아들였다가는 나라가 절단 날 것 같아,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 입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좀 바꾼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죠? 그래, 지금 조선 정부가
문호를 열고 개화 정책하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의 사상을 위정척사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정척사, 정사. 자, 정이 뭐냐면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사가 뭐냐면요,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올바른 것은 잘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요? 잘 호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바른 것은 지키고 호위하자. 사악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컨대 조선이 당시에 봤었던 천주교.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 사교로 규정하기도 했었죠. 사악한 것은 물리쳐야죠. 배척해야죠.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올바른 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올바른 것이냐? 우리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게 뭔데요? 당시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 것은 바로 성리학이에요. 아하, 조선의 근간인 성리학을 지키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게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자, 통상반대운동이라고 처음에 나온 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프랑스가 통상 요구할 때예요. 여러분 앞에 단어에서 흥선대원군 정책에 대해서 봤잖아요. 프랑스가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하여 병인 양요를 일으키면서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서양은 역시 나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했었던 게 지금 요 덩어리입니다. 통상반대운동. 프랑스가 병인 양요 일으켰을 때요. 흥선대원군 때요. 대표적인 인물 이항로, 기정진 이런 당시 보수적인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척화주전론을 주장할 겁니다. 척화, 화친을 배척. 프랑스와 같은 서양과 화친 맺는 것은 절대 불가. 주전, 전쟁 주장. 프랑스와 전쟁하자. 했잖아요. 병인 양요, 물리치자, 군사적 충돌 감수하겠다. 라는 거예요. 왜? 서양은 그만큼 사악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1870년대가 되면요. 이때는 어떤 일이냐? 운용호 사건이 벌어져요. 가만. 운용호 사건이 뭐였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된 사건이었죠. 그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배경이 됐던 운용호 사건. 이거 있을 때 일본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항 반대 운동이에요. 개항. 일본이 요구하는 부산항 개항. 이것은 안 된다. 운요 사건 일으키면서 개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당시 대표적 인물 최익현이 있습니다. 서양의 문물은 안 된다라면서 일본의 개항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서양의 문물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개항을 반대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가요? 서양이 일본이 아니잖아. 일본이 서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요구하는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서양 문물 수용은 안 된다 노선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일본은 서양이 아닌데요? 최익현 얘기합니다. 외와 양은 같다. 외가 일본이에요. 양이 서양이에요. 외인과 서양인들은 본질이 같다 해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과 교역한다라는 것은 결국 서양 문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분이 바로 이제 최익현이었습니다. 요게 강화도 조약 체결되는 시기 때 서양 문물 수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1880년대인데요. 요건 언제냐면은 요때요. 조선책략 유포. 자, 요거 앞에 잠깐 얘기했었어요. 조선책략. 이거를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유포했다 그랬죠. 자, 이 조선책략을 유포하는데 조선책략 유포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됩니다. 이거죠. 왜? 조선책략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찬성이지. 반면에 안 된다가 여기에요. 미국과 수교는 안 된다. 왜?
일단 정부가 개화 정책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서양의 몸을 수용하자. 이것도 잘못됐고 게다가 서양과 손을 잡고 조약을 맺자니 야 이거는 선 넘었다. 라고 보면서 대규모 상소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만손이라는 사람은요, 영남 지방의 유생은 유학자들이에요. 자, 성리학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안 된다. 전하 절대 불가하옵니다라는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만손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수교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되는 이유로 조선 책략에서 얘기했던 논리가 뭐였냐면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대. 왜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러시아는 나쁘니까요. 왜 러시아가 나쁜데 우리한테 직접 뭘 한 게 없는데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를 해코지를 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왜 근데 보니까 좀 뭔가 위협적이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쟤만 오면은 뭐 약간 공격적이야. 약간 공격적이고 방어적이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얼굴은 험상궂은데 정말 여리고 섬세한 영혼의 그런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괜히 우리가 얘를 공격적으로 대해가지고 필요 없는 공격력을 얘한테 유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손을 잡고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모르는 애를 자 조선 책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아 있잖아. 너 미국이랑 사겨. 미국? 잘 모르는데? 좋아. 내가 보장해 줄게. 청나라가 이렇게 꼬드김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이랑 덜컥 맺으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영남 만인수예요. 나름 합리적인 반박이에요, 사실. 그치?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보니까 이 오빠 얼굴 잘생겼어. 보니까 이게 좀 예쁜 것 같아. 그냥 덜컥 사귀었다가 잘못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치? 결혼도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좀 알아보고 손잡아야 된다 라면서 결국 미국과의 수교를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반에 있는 게 뭐냐? 위정척사 사상이 되는 것이요. 자, 이러한 사상은요, 이후에 이제 서양 문물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행동으로 옮겨질 거거든요. 이를 우리가 의병이다라고 할 겁니다. 주로 이제 타겟은 일본이 될 건데요. 요거는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명성과 죽어가지고 막 또 단발령 시행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의병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의병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성리학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략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 집에 잘못된 사람들이 막 침범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뭐 싸워서 물리치자 이런 노선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요. 개화사상, 서양의 문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위정척사, 서양의 문물을 물리치고 반대하자. 이런 두 가지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요. 개화사상 내에서도 온건이냐 급진이냐라고 갈등하고 있구나. 뭔가 합의를 보면 좋은데 사실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것이 막 들어올 때는 갈등이 어느 사회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은 요 다음 단원에서 어떤 큰 사건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가기도 할 건데요. 그건 다음 강에서 볼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에서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좋은 답안을 써야 좋은 점수를 맞을 것 같은데요. 좋은 답안 한번 써보자. 밑줄 그은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이 기구는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1880년에 설치하였다.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 이래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무슨 사, 뭐 그 이하의 세부적인 12사라는 걸 만들기도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통리기무아문이죠. 조선 정부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겠구나.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개편이었었어요. 구식 군대는 줄이고 신식 군대를 만들면서 확대시킨다. 그게 뭐였냐? 구식 군대는 바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오군영을 이영으로, 무이영과 장어영이라는 이영으로 축소 개편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식 무기 부대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요거 별기군이었었구나. 이를 창설하게 된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2차 가보개혁이라는 시기에 등장하는 정책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미국과 합작하여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요건 아직 멀었어요.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 나올 때쯤에 등장하는 새로운 문물인데요. 요거는 문물편에서 잠깐 얘기가 나올 겁니다. 4번 재정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추조하였다. 당백전은 봤는데 이거 뭐죠? 일당백의 화폐.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경복궁 중건하면서 만든 화폐였었죠.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고자 했었던 좀 잘못된 정책이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된다는 걸 봤었죠. 5번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요것도 2차 가보개혁이라는 요 시기의 정책으로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답은 3번. 2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에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서 엎드린대요. 수신사 김기수. 1차 수신사입니다. 2차가 김홍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나 봐요. 나에 보니까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서 받은 봉해진 서신 열어보니까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이런저런 것들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대. 그래서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 조용히 보고 가래요. 나중에 돌아왔어. 이거는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걸 조금 비밀 형식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조사시찰단입니다. 자, 수신사, 조사시찰단 다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번 보니까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자, 사절단이 파견된 순서는 이렇게 됐거든요. 1차 수신사,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그리고 조사시찰단, 그리고요. 영선사, 그리고 보빙사 이렇게 파견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순서거든요. 일본에 파견됐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파견되죠.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수교가 있어야 돼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미국의 보빙사 파견. 조사시찰단이 나에 있잖아요. 요게 가에 있고 한참 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번에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을 만든 거는요. 바로 요 사이에 해당하는 처음 개화정책의 추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3번.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하였다. 운요호 사건인데요. 운요호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됐었죠. 그래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수신사가 파견되는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가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요것도 좀 뒤에 나오는데요. 2차 가보개혁이라는 이 시기에 교육, 서양식 교육을 위해서 사범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다. 5번에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에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프랑스와의 조약. 프랑스 조약은 여러분 앞서 잠깐 나오긴 앞에 단원에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조금 뒤로 밀렸다 그랬어요.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그 이후 시기에 프랑스와의 조약이 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조약도 체결이 안 됐는데 프랑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절단. 자, 가를 보니까요. 이분 어디 가셨나? 가로서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하여 청으로 갔대요. 전기화학 등 선진 과학기술을 배웠대. 그래요. 청으로 가서 청으로부터 문물을 여러 가지를 배워왔구나. 그러면 청에 간 사절단이면 영선사죠. 다음에 나는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담례와 양국의 친선 위에서 미국 파견된 나의 전권 대신이래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대. 그러면 미국에 파견된 바로 보빙사. 가는 영선사, 나는 보빙사였습니다. 보기를 보자. 1번에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청나라 사람이 쓴 거긴 한데 조선 책략은요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왔었지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 얘기, 요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래요. 영선사 파견, 청으로부터 지금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워왔구나. 라고 앞서 봤었죠. 청이 무기를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참고해서 배워왔구나. 그래서 만든 게 기기창. 3번에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에 남겼다. 해동제국기는요, 조선 초기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남긴 겁니다. 시기가 맞지 않고 나라도 맞지 않습니다. 4번에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 사람은요, 앞에 제가 뭐 언급은 안 했는데 교재 이론에 정리는 되어 있는데 오경석이라는 역관, 박규수 오경석 초기의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했었던 그 인물이 들여왔었던 서양 문물 소개하는 저서입니다. 5번에 가나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요거는 앞에 문제에서도 봤었죠. 일본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이에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하고 막 한다며 그 보빙사는요. 근데 무슨 암행어사 형태예요. 그래서 5번은 조사 시찰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 가다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국론이 두 가지 주장으로 맞서고 있대요. 뭔가 보니까 서양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서양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 적과 화친하는 것이 옳다. 서양 적과 화친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있대요. 적국 쪽 사람의 주장이래.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지금 가에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자를 따르면 요거를 따르면 나라는 전통이 보존되고요.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금수는 짐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양과 화친하면 우리는 짐승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1번이 옳습니다라는 거지. 서양과 싸워야 된다. 서양과 싸워야 된다. 공격해야 된대요. 그러면 요거를 네 글자로 바꿔볼까? 화치는 배척하고요. 싸우자. 전쟁하자. 척화주전론이에요. 위정척사 운동 중에서 프랑스와의 병인양요 당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1860년대다라고 분류했었던 위정척사 운동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는 곧 서양이다. 외양 일체론이죠. 외양 일체론. 외와 서양은 같다. 1870년대 최익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항은 안 됩니다. 라는 주장이었었죠. 다 해보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은요 우리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잘못 엮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 점 알고서 우리나라 힘은 약한 것을 없인 지켜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우리와 미국이 친교를 맺었는데 미국이 이래저래 선 넘는 요구하면 어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죠.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입니다. 러시아한테 러시아를 또 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에 미국과 수교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이죠. 1번. 가는 1860년대입니다. 이항로 기정진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요. 이 당시에 이항로 기정진, 나는 최익현, 그 다음에 다는 이만손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맞습니다. 2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그래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잖아요. 프랑스 물리시자, 미국도 이후에 신미양요 때 물리시자라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3번에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그렇죠? 예. 외양일체로는 문효호 사건, 강화도 조약 이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4번에 나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기되었다. 나는요 이게 아니고요. 뭐로 바꾸면 됩니까? 운요호 사건이죠. 지금 4번 보기에 나온 거는요 뒤에 나오는 을미의병이라는 사건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에 조선책량 유포로 인해서 일어났다. 조선책량 유포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 영남 만인소예요.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아니다. 미국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